10시 34분 개장하고 1시간 반가량 흘렀는데요. 이번에 모닝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이 잘 갈 때는 시황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종목 선택할 수 있고 시장이 잘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고 흔들릴 때는 도대체 뭐지? 또 전략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이 증폭되는데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위원 오늘 마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미국의 3대 지수가 미중 관세 전쟁 우려로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또 급락을 한 상황인데요. 대략 우리가 뭐 지수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한 1% 남짓 이 정도면 뭐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정환 의원 보시기 전에 우리 해외 지수 차트 한 번만 지수 보여줄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이 무려 3.5%가 지수가 빠졌거든요. 근데 S&P 기준으로도 지수가 뭐 2.7% 빠졌으니까 그야말로 뭐 화들짝 급락이었는데요. 예, 그 영향들을 일단 우리 시장은 소화를 해가고 있어요. 네. 뭐 그 얘기부터 여쭤보죠. 다시 뭐 화들짝 놀라서 증시가 급락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일단 뭐 시장 자체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급격하게 주말 동안에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미국장에서 반도체 위주로 나스닥이 크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네. 하락을 하면서 저희가 약간 월요일 장도 좀 임팩트가 있겠다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희 자료 자체도 일단 하락 시 매수 대응이 맞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타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상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할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 이제 화해 그리고 협상의 의지를 보이는 그런 모드로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기존의 전략, 그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정 시 매수 그런 거에다 플러스 지금 약간 두 가지 사이클이 약간 겹치고 있는 그런 호황이거든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겹치면서 반도체 AI 사이클이 겹치면서 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거 자체를 훼손하고 부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조정 시에 좀 반도체라든지 AI 이런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업종들 그리고 AI 확산에 따른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업종까지 좀 이렇게 계속 바라보는 관점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조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략팀은 뭐 항상 그런 쪽에 민감하니까 안 여쭤봐도 뭐 주말에 출근하셨겠네 자료 쓰려고. 예. 그 미중 관세 전쟁 여파는 이제 눈에 닥친 거고요. 이건 사실 뭐 해결된 것도 사실 명확히 없습니다. 그죠? 진행 상황인데 그것 말고도 미국 증시가 지금 셧다운이 제법 길어지는 상황이고요. 그죠? 네. 지표들도 잘 안 나오고 다행히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당초 계획보다 좀 늦게 FOMC에 나올 걸로 보는데요. 뭐 그런 미중 관세 아니더라도 노이즈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셧다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셧다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10월 15일 같은 경우 연방공무원의 급여 지급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인 같은 경우 미국에서 사실 되게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좀 상당히 높은데 군인들까지 급여를 안 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굉장히 강할 거고 지금 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민주당 쪽을 계속 블레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미국 시민들의 그런 그 분노는 공화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를 이제 남겨두고 있는 미국 관점에서 지지율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급여는 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다른 쪽에 있는 뭐 R&D라든지 그런 예산 배정해 있는 거를 가져와서 이제 주기로 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이렇게 급한 불은 약간 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해결될 양상이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요. 말씀 주신 것처럼 CPI는 결국에는 이제 조금 지연돼서 발표되기로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고용 자체는 조금 안 좋게 나올 거다는 느낌으로 다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도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시간대 기대 물가 지수 자체가 막 엄청 급격하게 높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관세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높아질 수는 있는데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돌려지거나 아니면은 10월에 이게 금리 인하 안 하고 그냥 중단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벨에서의 그 낮추는 거는 이게 뭐
다시 완화적인 그런 통화정책 기조로 가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중립금리가 한 3% 초반대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높은 뭐 4.5에서 4.25로 내렸고 4.25에서 이제 4%로 이제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전히 약간 긴축적인 그 강도만 조금 줄이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 조정으로 이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저희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계속 이어진다. 예. 이렇게 계속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막에 보시면 4월에 공포가 재현되는 지금 4월은 이제 트럼프의 뭐 해방의 날 관세였잖아요. 그리고 조정은 매수 기회인가? 항상 퀘스천을 답니다. 자신 100% 자신 없으니까 그죠? 매수 기회 이렇게 쓰면 되는데 기회인가? 퀘스천을 달아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지금 조정은 매수 기회입니까? 맞습니다. 네, 기회 조정. 이거를 정말 반도체를 많이 안 담으신 분들을 네. 위해서 한번 트럼프가 네. 매수 기회를 한번 줬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왜 퀘스천을 다루냐? 100%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신감 있게 사실은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기회인가라는 질문을 좀 매듭을 지었고요. 자, 지금의 어쨌든 시장의 트렌드는 핵심 메가 트렌드는 결국은 이제 AI와 기술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논란과 지금 버블 논쟁 그다음에 끄떡없다는 논쟁 속에 흔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노이즈가 오니까 금요일에 보면 뭐 관련주들 기본적으로 한 5%씩 팍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AI와 기술주 전망은 어떠세요? 네.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10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도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저희가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AI 관련주를 봐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최근의 반도체 실적을 보시면요.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조금 급격하게 이렇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걸 이끄는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 물량 자체는 어차피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가격,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자체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고 왜 가격 급등이 일어나냐 하면은 미국에서 AI에 대한 컴퓨팅 수요 자체가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캐펙스를 더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GPU가 여전히 계속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심리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단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HBM 같은 경우에도 가격 자체가 오르면서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 실적까지도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반도체를 여전히 내년까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내일이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미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도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전망치 자체는 추가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더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서 조금 이제 실적과 주가가 계속 동행해서 상승하는 그런 구간으로 돌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기술주, 뭐 AI 관련주 내년에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I 관련돼서는 이제 버블론과 낙관론이 참 교묘하게 공존하는 그런 기간이고요. 반도체 얘기하셨는데 반도체 얘기 조금 더 여쭈면 마침 증권사들의 의견을 좀 모아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의죠. 반도체 없는 분들이 소외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좀 이제 트레이딩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오늘 아침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대체로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쪽이 여전히 있고요. BNK에서도 네. 여기 이제 신중론이군요. 그 위에 이 매수 기회라는 쪽 얘기 한번 주십시오. 예. 주도주는 AI와 반도체다. 의심 없죠. 그죠? 반도체 주도로 4,0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변수는 네, 시그널이 아니라 노이즈로 조정 확대 의견, 비중시 포지션 확대 의견인데 다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조심스러운 의견도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 트레이딩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사실은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엄청 쏟아붓는 것도 사실 사석에서도 야 저렇게 해서 사실 될까라는 우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나 위원님이나 NH에는 여기서 첫 번째 쪽에 저희는 단연 첫 번째 쪽으로 좀 네. 많이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의구심은요 사실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1990년대 인터넷 사업이 잘 되면서 인터넷 관련주가 이렇게 주가 흐름이 상승을 갈 때도 이게 고점을 찍은 건 결국엔 이제 네. 2000년인데 그 전에 막 95년도 이럴 때도 보면은 이게 맞나?
이렇게 많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항상 많았었고 그때 네. 당시에도 연준 의장도 그때 당시에 주가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오른 것 같다가 한 게 이제 95년도 막 그때 98년도 그때쯤이었는데 그럼에도 이후에도 더 주가는 계속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이다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버블의 초입 구간에 도달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러면은 버블이니까 지금 다 팔아야 되냐 하면은 그러기에는 주가가 버블을 더 형성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렇죠. 여력이 더 높은데 이거를 그냥 지금 버리고 다 매도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내가 먼저 굳이 지금 버블을 예상하고 파는 것보다는 주가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좀 이렇게 슬슬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판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소위 말하는 이게 여기서 사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네, 파는 그렇죠. 그런 전략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하고 환율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섹터 전략 가야 되니까요. 네. CPI가 발표가 안 된다면 연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텐데 어쨌든 CPI를 내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연내 2번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는 원화 약세가 너무 환율이 지금도 1,426원이에요. 너무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런지 두 가지 질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환율부터 조금 말씀을 네. 드리자면요. 지금 1,400원, 30원대까지 찍고 조금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달러가 결국은 중요한데요. 달러 지수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은 다행히 1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99포인트대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규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조금 오히려 이렇게 내려오는 98포인트까지 이렇게 달러 지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에 달러 지수는 그때는 오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1,420원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조금 우려스러웠어요. 네. 그런데 그때 뭐 반도체 호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순매수가 오히려 들어오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주말에 달러 지수가 막 1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면서 환율이 1,330원 갔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우려할 만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달러 지수가 좀 이렇게 약간은 고점 형상화 조금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건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고요. 죄송한데요. 시간상 금리 얘기는 오늘 좀 넘어가고 질문해놓고 시간 없다고.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그러면 예. 지금이 조정이 변동성으로 보고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 어떤 섹터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까? 이게 마무리해야 될 질문이기 때문에요. 네. 섹터 전략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는 뭐 다른 반도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국내에서 모멘텀을 좀 찾아보자면은 한국 정부가 지금 AI 전환 정책을 상당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종목이 많습니다. 네이버도 있고요, 뭐 이스트 소프트도 있고 더존비전도 네. 많은데 그런 업종적으로 좀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늘도 보시면 뭐 로봇주 상당히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로봇주까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방원은요?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멘텀은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아요.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실적 모멘텀이 시작이 될 텐데 2분기에 조방원 자체가 실적이 상당히 좀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상향되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실적 서프가 날 기대감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아요.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실적 향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걸 팔고 이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자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3분기 동안 자체에는 약간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봤을 때 반도체가 조금 더 우위적이다. 만약에 연말로 가면서 조방원은 조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는 게 지금 맞다라고 저희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흔들리지만 주도주 쪽에 반도체,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머닝 전략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우리가 뭐 굉장히 좀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는 상황인데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오늘 시장 공감 10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